안녕하세요, 마크 형이에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저희 쪽이 아무래도 상가 쪽으로 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로 공사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네일아트 쪽이 좀 많으세요. 안타까운 소식을 연락을 받았죠. 이제 타 업체를 통해서 뭐 공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공사 기간은 40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현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3달이 돼가는데 실제적인 공사 진행은 뭐 가벽 설치 이 정도만 돼 있고, 워낙 답답하신 마음에 영상 찾아보고 이렇게 연락을 오신 원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현장 진단을 해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소개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병철입니다. 여기는 이제 네일아이라고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 충청 네일아트 재료 총판을 하고 계신 네일아이 부장님이시죠? 네, 부장입니다. 네, 영업 조병철 부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여기 부장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촬영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 달만 이제 타 업체 시공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연락만 제가 벌써 3건을 받았어요. 뭐 꼭 네일아트 쪽이 아니더라도 뭐 인테리어 계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업체 선정하실 때 고려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사기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은 뭐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나오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게요. 네일아트를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규 창업자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신규 창업자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샵을 이전해서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경력 단절로 이루어져서 뭐 몇 년 쉬시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대중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거의 신규 창업자분들만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던데. 네. 네. 요새 영업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쉬시려고 하다 저한테 딱 잡혀가지고. 아, 그러니까 좀 쉬려고 했는데 운 좋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붙들려 왔습니다 오늘. 제가 딱 망 보고 있었죠. 아, 네. 여기 이제 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런 네일아트나 뷰티 쪽 관련해서 한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명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테리어 시공이나 뭐 공사를 할 때 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부장님을,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재료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장님을 초청을 한 거는 뷰티 쪽으로 해서 이런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좀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후배가 왔네요. 고맙습니다. 되게 쿨하시네. 자, 그럼 일단은 네일아트 업종을 이제 메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일샵 창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창업 절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창업을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혼선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챕터는 크게 한 5, 6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픈하실 때. 뭐 돈이죠. 그쵸. 돈입니다.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자금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 계획서 작성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금 산정을 첫 번째 챕터로 갖고 오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금 산정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네. 보증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도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임대 보증금이랑 비슷하게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권리금을 자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권리금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금도 산정은 하지만 그 부분으로 차지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 오픈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임대 보증금, 네, 그 다음에 월 임대료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다음- 요즘 같은 시국에 네. 권리금을 왜 내냐고요? 네. 여러 원장님도 사업에 지금 초보인 단계이시지만 상권이 좋은 시장일수록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배제를 할 수 있지만 배제를 아예 안 하고 자금 산정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 네. 네일샵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권리금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실 거예요, 없는 자리에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분석을 하겠죠. 과연 이 상권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괜찮은 상권인지 그렇죠. 아니면
권리금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샵만 좀 권리금이 낮다 이런 데를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러시면은 권리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금이 있더라도 네. 이 권리금이 지불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상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막 얘기해도 제가 잘 정리해드리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인테리어 집기가 필요하겠죠. 네. 뭘 사야 되니까. 그리고 초기 재료 세팅 비용입니다. 오픈하실 때 뭐 젤 칼라나 아니면은 기타 잡자재들을 구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재료 세팅 비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라는 게 있죠. 샵을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막 들어닥치지는 않으시니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비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금액들이 있을까요? 광고비가 있겠죠. 처음에는. 광고비.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지만 직원 월급도 있겠죠. 그죠. 네. 1인 샵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인 샵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매출이 정상 궤도로 갈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있겠죠.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중개권이 비싼 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뺄까요? 아니요. 중개 수수료는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로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수료는 따로 있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사시나요?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일 아트 쪽만 전문가시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모르는 거를 유튜브 이래서 문제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끊고 가면 안 돼. 잠깐 끊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좀만 끊고 갑시다. 네. 아니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알겠어요. 네. 잘못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제가 근데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혼나는 기분이네요, 지금. 잠깐 손 드세요. 네. 아무튼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가 보증금의 임대료 계산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부동산에서 절대 달라는 대로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런 분한테 잘못 걸리면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안 하시는 걸로. 네, 내일도 집중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인데 네네. 인터넷 비용, 그다음에 전기, 수도세, 각종 렌탈. 요즘 네.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 다 결제하시잖아요. 그런 비용도 산정을 넣으셔야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 기타 비용이라는 게 뭐 인터넷 요금, 카드 포스기, 뭐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기를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세가 발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대적인 비용, 그리고 뭐 보안업체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안업체 월 비용도 나갈 거고 이런 비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일샵 창업할 때 자금 산정 비용을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한 10년 이상 뷰티샵 쪽을 시공해본 결과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이 되면 그 비용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자금 책정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산정하시기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테리어 비용 산정이 되면은 네. 그 비용 곱하기 2라고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편하게 좀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곱하기 2입니다. 네. 여기 2입니다.